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던 사람, 젊은 날의 고생을 함께 견디며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야 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겠다 싶은 이 시점에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을 해야 할까요?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덮고 흘려보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물음 앞에 선 수많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든을 앞둔 어느 날 서울 은평구에 사는 한 여성 어르신 정영자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참으려는 울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내가 이 사람한테 가장 마음을 놓았던 순간에 그 사람이 딴 데 마음을 줬어요. 나는 지금 이혼을 해야 할지 참고 살아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정영자 씨의 남편은 69에 퇴직하고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건강을 위해서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익숙하지 않은 여성 이름과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본 이후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말은 한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분류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혼이라는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 눈치도 보이고 경제적인 현실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정이라는 게 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이 질문, 노후 남편의 불륜, 이혼해야 할까? 그 고민을 하는 분들께 첫 번째로 꼭 해봐야 할 것, 즉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지키기 위한 준비, 그리고 만약 결심이 선다면 어떻게 품위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이혼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려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충동으로 내린 결정은 언제나 후회와 싸운다.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방송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외도 앞에서 감정보다 먼저 챙겨야 할 내 안의 평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영자 씨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그날 이후 밤마다 눈을 감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옆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숨을 쉬는 남편의 모습. 그게 너무 얄밉고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무너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잠드는 나 자신이 더 서글펐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외도 앞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참아야 하나? 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남편의 불륜이라는 충격은 순간적으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을 불러옵니다. 그 감정은 이혼을 결심하게도 그 결심을 주저하게도 만들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이혼을 고민하기 전에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영자 씨는 처음 몇 주 동안 감정이 휘몰아칠 때마다 수첩을 꺼내 마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얼굴을 보기도 싫었다. 그 사람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나니 또 괜히 마음이 헛헛하다. 이런 짧은 기록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미련인지, 혼란인지, 이 감정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글로 적어보면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혼은 감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불러옵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정리해야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두고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정영자 씨는 남편과의 물리적 거리를 살짝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되 잠자리는 따로, 식사는 최소한으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 나누는 방식.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식고 오히려 자신을 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가 상처받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거리두기는 방어가 아닌 회복을 위한 단계라는 겁니다. 남편이 반성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 문제이고 지금은 내 마음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혼이 감정의 분출이 아닌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결정을 미루는 것이 지혜다. 이혼은 마음이 정리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함께 살고자 마음을 먹은 경우 어떻게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계속 함께 살기로 결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내면의 싸움을 이겨낸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그 결심만으로는 평온한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그저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기대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신뢰가 아니라 경계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했으면 잊어야지요 하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배신당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신뢰로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뢰는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자. 휴대폰은 서로의 영역으로 두자.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되 강요하지는 말자. 이런 기본적인 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서로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상대를 시험하듯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내 감정의 중심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남편을 기준으로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퇴근하면 밥상을 차리고 그가 피곤하면 조용히 옆에 있고 그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정영자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한 후 자신만의 아침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차를 끓이고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하루 30분씩 가졌죠. 그 시간 덕분에 내 마음이 요동칠 때도 내가 나를 꼭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고마운지 그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셋째로는 함께 살기로 했지만 기대는 최소한으로 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건 그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또 다른 실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나를 챙긴다. 남편은 그와 별개다. 라는 감정의 분리를 연습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나의 마음을 살펴라.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정말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지를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면 이제는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 현실적으로 준비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감정의 절정에서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장 냉정해질 때, 가장 차분해졌을 때, 그래야만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혼자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법적으로 이혼을 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생활적으로 그 사람 없이 사는 연습을 먼저 해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자는 침대, 혼자 먹는 밥, 혼자 병원 가고, 혼자 고장난 수도꼭지를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고 분노에 휩쓸려 이혼을 결정하면 이별 이후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김정아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도 1년 동안 남편과 별거하며 혼자 살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보다 혼자 사는 삶이 어떤 외로움을 품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이혼이라는 결정은 가슴이 아니라 등 뒤에서 조용히 자신을 떠미는 이성의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존엄을 먼저 그려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재산이나 자녀, 주변의 시선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이혼을 한 이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떤 공간에서 숨 쉬고 싶은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없다면 이혼도 또 다른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혼을 통해 복수하지 마라. 존엄을 회복하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혼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훨씬 많습니다. 분노로 한 선택은 결국 나를 다치게 합니다. 반면에 존엄으로 한 선택은 끝내 나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이혼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어야지 남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보다 나의 하루하루가 평화로워지는 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를 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화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남편의 잘못에 눈을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진정한 복수를 실현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한 여성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순 씨는 남편이 퇴직한 후 갑작스럽게 바뀐 그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퇴직 전엔 무뚝뚝하긴 해도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 있었던 남편이 이제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어딜 가는지도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휴대폰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녀는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밤마다 혼자 베개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이혼 대신 조용한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삶에서 한 발 물러나 스스로를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의 작은 강연 모임에도 참여하며 조금씩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남편이 아닌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보자. 그 마음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남편에게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는 건 내 탓이 아니야. 이 사람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결국 그 사람의 몫이지. 그녀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박을 하고 와도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하게 자신의 하루를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그 무표정은 그녀의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없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이 어찌나 단단하고 깊었던지 듣는 저도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아내의 변화에 스스로 위축되었고 그녀의 진심 없는 침묵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외도를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가정에 통하는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가장 깊은 복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사람 앞에서 세상의 모든 무례와 외면은 결국 힘을 잃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이혼 외엔 답이 없을 때 어떻게 이혼을 준비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혼 외에는 답이 없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자신을 지키며 품격 있는 이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혼은 단지 도장을 찍는 법률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긴 시간 함께 쌓아 올린 모든 정서적 뿌리를 조심스럽게 뽑아내는 삶의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되고 감정에 휘둘려 던져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이혼 상담을 진행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현명하게 이혼하는 분들은 첫째, 철저히 준비하되 조용히 움직입니다. 남편에게 먼저 감정적으로 들이받는 분들은 대개 소송에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기록하며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상담도 병행하며 내가 정말 원하는 이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이혼해도 후회가 적습니다. 둘째, 이혼은 자유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갈라서는 순간 막연한 해방감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 후에 밀려오는 허전함과 공허함은 생각보다 깊고 깁니다. 그러니 이혼을 결심한 그날부터 여러분 자신을 회복할 준비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병원을 가고, 혼자 추억의 앨범을 정리하며 그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이혼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분노를 쏟으며 너희 아버지가 이랬다. 너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렸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자녀의 마음에도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사랑은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에게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상처로 갚기보다 자기 삶을 멋지게 가꾸는 것으로 이겨야 한다.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도장을 찍기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먼저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에 이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를 마지막으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길이 되어
앞으로의 삶에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려주세요.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요하고도 단단하게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